넌 우리 집 개보다도 못한 년이야.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을 노려? 대법원 판사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을 뱉듯 소리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저는 그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5억 줄 테니까 당장 꺼져. 우리 지훈이 인생에서. 수표를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전 거절했죠.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회사엔 상사와 불륜녀라는 합성 사진이 돌았고 매일 밤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너 같은 고아나 다름없는 년이 감히 판사 며느리가 되려고? 네, 저희 부모님은 동생을 잃고 이혼하셨어요. 혼자였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임신 6주, 병원에서 나온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지훈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었어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사랑했던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지옥을 겪어야 했을까요? 충격적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김은서는 회사 휴게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녀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죠. 32살, 누군가에겐 한창 인생의 황금기라 불릴 나이였지만 은서에겐 그저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은서 팀장님,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은서가 흠칫 놀라며 돌아봤어요. 마케팅팀 막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 수진 씨.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먼저 퇴근하세요. 팀장님은요? 오늘도 늦게까지 계실 거예요? 은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이라 부를 곳이 없었죠. 원룸 한 칸에 혼자 살면서도 그곳을 집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공허했으니까요. 수진이 퇴근한 후 은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내일 있을 신제품 마케팅 전략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로 향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동생 은호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은서의 어린 시절은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었던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약국을 운영하던 어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가족을 맞이했죠. 특히 5살 터울의 남동생 은호는 은서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나,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아빠처럼 멋진 의사. 10살 은호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던 은호.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죠. 은서는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은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학원에서 돌아오던 은호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며칠 후 잡혔죠. 하지만 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서의 가족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수술실에서조차 손이 떨려 메스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약국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화목했던 가정은 침묵과 눈물로 가득 찬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은서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신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도 늘 씩씩한 척, 괜찮은 척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은호가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3년 전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계셨고 어머니는 언니가 사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죠. 명절 때도 가족이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은서 역시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가 은호를 떠올리게 만들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팀장으로 인정받았지만 은서의 사생활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말엔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고
친구들의 모임도 대부분 거절했죠. 연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으니까요. 은호야, 오늘도 보고 싶어. 은서는 사진 속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로질렀죠. 마치 그녀의 마음속 폭풍우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만 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문자를 보냈죠.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상처받은 가족끼리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은서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은서는 맞은편에 앉은 가족을 보았습니다. 부모와 남매로 보이는 두 아이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언니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에 은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동생을 아꼈는데 원룸에 도착한 은서는 대충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은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의대생이 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꿈을 찾았을까? 창밖에서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일도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또 끝나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했지만 은서에게 시간은 그저 무거운 짐을 조금씩 더 얹어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지 7년, 가족이 흩어진 지 3년.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악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은서는 오랜만에 대형 서점에 들렀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마케팅 전문 서적을 구하러 온 거였죠. 평일엔 야근으로, 주말엔 피곤함으로 미뤄왔던 일이었는데 다음 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전문 서적 코너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분명 아는 얼굴이었는데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은서? 남자가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강지훈이었죠. 전교회장을 했던,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던 그 강지훈이었어요. 지훈아? 정말 너 맞아? 그래, 나야. 와, 정말 오랜만이다.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점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지훈은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학생 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죠. 검사가 됐다고 들었어. 축하해. 은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졸업 후 몇 년간은 동창들 소식을 간간히 들었었죠. 지훈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그때 들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너는 동창회도 한 번 안 나왔잖아. 가끔 민정이가 연락해서 이런저런 소식 전해줬어. 너도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잠시 말이 없었죠. 은서는 그런 지훈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지훈은 늘 자신감 넘치고 밝은 아이였거든요. 사실 나도 그렇게 잘 지내는 건 아니야. 검사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매일 범죄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그래도 어릴 때 꿈이었잖아.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고.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부모님 꿈이었어. 내 꿈은 따로 있었지. 은서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지훈이 영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었다는 것을요. 직접 단편 영화를 만들어 학교 축제 때 상영하기도 했었죠.
그때 지훈의 눈은 정말 반짝반짝 빛났었는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구나. 하지만 집안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장남이고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니까 결국 내가 져버렸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지훈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어요. 자신도 은호의 죽음 이후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으니까요. 꿈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잊은 채로요. 너는 어때? 마케팅 일 한다고 들었는데. 응. IT 회사에서 팀장하고 있어. 나름 잘 나가는 편이야. 은서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어낸 듯했어요. 은호의 정말 안타까웠어. 그때 위로도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생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훈이 먼저 꺼낸 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은호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기억해줘서. 사실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 다가가고 싶었는데 네가 워낙 벽을 쌓고 있어서 겁도 났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그녀는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시돋친 고슴도치 같았었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점차 의도적인 약속으로 바뀌어갔죠.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퇴근 후 간단히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지훈과 함께 있을 때면 은서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서의 아픔을 모두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죠. 때로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때로는 편안한 침묵으로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피곤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10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변호인은 자꾸 정상 참작을 요구하더라고. 가정 환경이 어쩌고 우발적이었다고. 은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호를 죽인 가해자도 그랬었죠. 음주운전, 우발적 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 괜찮아? 지훈이 은서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구속영장 청구했어.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빼앗은 건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은서는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는 피해자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와의 약속이 있는 날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죠.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초겨울의 어느 날 한강공원을 걷던 지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차가운 바람에 은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지훈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죠. 나 너를 좋아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은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네가 너무 아파하고 있어서 다가갈 수 없었어. 이제야 용기를 내는 거야. 늦었지만 내 곁에 있어줄래? 은서는 한참을 말없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은호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였죠. 나도 요즘 너 때문에 웃게 돼.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지훈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죠. 그렇게 은서와 지훈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였어요. 은서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고 지훈은 은서와 함께 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죠. 1년의 시간이 봄처럼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은서와 지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죠. 주말이면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지훈이 좋아하는 오래된 영화들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서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서야, 우리 이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어느 봄날 저녁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지 1년, 이제는 결혼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죠.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조차 버거운데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더욱 부담스러웠거든요. 좋아. 먼저 네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은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환해졌죠. 사실 그도 부모님께 은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다만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는 아직이었던 거죠. 상견례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은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도 계속 거울을 들여다봤죠. 너무 수수한 건 아닌지, 액세서리는 적당한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네가 마음에 드실 거야.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지훈이 은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은서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지훈의 아버지는 대법원 판사였고 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호텔 VIP룸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차림의 두 분이 앉아 계셨죠. 특히 박정숙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은서를 위아래로 훑는 순간 은서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던 은서입니다. 지훈이 밝게 소개했지만 박정숙 여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나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주셨지만 어머니는 은서가 내민 인사에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정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은서 씨라고 했나요? 부모님은 뭐 하시죠? 아버지는 의사시고 어머니는 약사셨습니다. 은서는 일부러 과거형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쉬었다고요? 지금은 안 하신다는 말인가요? 역시나 박정숙 여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머뭇거리자 지훈이 대신 대답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본인이 직접 대답하세요. 시댁 어른께 말씀드리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은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요? 그게 뭔데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박정숙 여사는 아들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지훈아, 넌 조용히 있어. 내가 며느리감을 알아보는 중이잖니?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상견례가 아니라 면접이었다는 것을요. 그것도 이미 탈락이 결정된 면접이었죠.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우리 지훈이는 검사고 곧 판사가 될 사람이에요. 배우자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어야죠. 최소한 로펌 변호사나 의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뭘 그렇게 흥분하니? 엄마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김은서 씨, 당신 학력이 어떻게 되죠? 4년제 대학 졸업했습니다. 스카이는 아니겠네요? 우리 집안은 다 스카이 출신인데.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욕을 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스펙을 가지지 못했네요. 하지만 전 제1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지훈 씨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돈도 배경도 없이 무슨 자신이죠.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꽉 쥐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아신다면 아끼는 거야 개나 고양이도 하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하세요. 지훈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지훈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목소리 낮춰라. 여긴 공공장소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지훈의 아버지는 잠시 은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해.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더욱.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은서야, 잠깐. 지훈이 은서를 따라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박복도에서 은서는 걸음을 멈췄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알고 있었잖아.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는 거.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의 말이 맞았어요. 사실 그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은서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던 거였어요. 은서야, 나는 상관없어. 부모님이 반대해도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럼 부모님과 연을 끊을 거야? 은서의 물음에 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은서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우리 오빠를 잃었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 나 때문에 네가 가족과 멀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 은서야. 시간을 좀 갖자.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은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지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탄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훈의 메시지가 수십 개 쌓였지만 읽지도 않았죠. 역시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나 봐.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호가 떠난 후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이 또다시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는 밤이었죠.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와 지훈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지훈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은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은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서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대화가 필요해. 초인종 너머로 들리는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서는 결국 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만에 본 지훈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평소 깔끔하던 모습과 달리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들어와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지훈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 은서 없이는 못 산다고. 필요하다면 집안과 연을 끊겠다고도 했어. 은서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보였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럼 나가라고 하셨어. 정말로 집에서 쫓아내시더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그런 글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지훈이 가족과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 호텔에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은서, 난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때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은서 씨죠? 저는 박정숙입니다.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훈도 눈치를 채고 긴장한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봤죠. 네,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둘이서만 만나고 싶은데요.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은서는 박정숙 여사가 지정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찻집이었죠. 박정숙 여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날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은서는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왔네요. 앉아요. 은서가 자리에 앉아 박정숙 여사가 차를 따라주었어요. 향긋한 다즐링 향이 퍼졌지만 은서는 긴장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지훈이와 헤어져 주세요. 역시나였습니다. 은서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은 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훈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뭔데요? 몇 년 지나면 식어버리는 감정일 뿐이에요.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박정숙 여사가 핸드백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게 뭡니까?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지훈이와 깨끗이 헤어진다면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은서는 수표를 보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현실적인 사람으로 봤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찻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은서의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상사와 불륜 관계라는 것,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팀장이 되었다는 것 등 악의적인 루머들이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소문은 점점 커져갔어요. 은서 팀장님, 이거 보셨어요? 어느 날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은서를 비방하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심지어 합성된 사진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죠. 은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박정숙 여사의 다른 방법이 이것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팀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팀장님 믿어요. 팀원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은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시선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병원에서 나온 은서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임신 6주. 아직 지훈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게 막막했지만 동시에 뱃속의 생명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은서는 지훈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훈은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은서야, 회사에서 힘든 일 있다고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알아요. 하지만 지훈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은서의 냉담한 말에 지훈이 움찔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은서는 임신 사실을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그것까지 말하면 지훈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포기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떡해요. 당신 어머니는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며 박정숙 여사가 들어왔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죠. 역시 여기 있었구나, 지훈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은서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무슨 짓이라니, 무슨 증거라도 있니? 난 그저 네가 정신 차리길 바랄 뿐이야. 박정숙 여사가 은서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어요. 김은서 씨, 이제 현실이 보이나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요. 계속 버티면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은서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뱃속 아이에 대한 걱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훈이 소리쳤지만 박정숙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아.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대신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박정숙 여사가 나간 후 카페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지훈 씨,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은서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은서는 그렇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은서가 지훈과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실력을 인정받아 다른 IT 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죠.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새 회사에서의 첫 출근을 앞둔 밤, 은서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엄마, 나 은서야. 은서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래, 축하한다 우리 딸. 아빠는? 헤어졌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은서는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그리고 박정숙 여사의 방해 공작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은서야,
엄마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갈게. 네 곁에 있어줄게. 아니야, 엄마. 난 괜찮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은서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은서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이 이렇게 그리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한편 지훈은 여전히 은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은서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은서야, 제발. 어디 있는 거야? 지훈은 매일 밤 은서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 만났던 서점, 자주 가던 카페, 한강공원. 하지만 은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은서의 친구 민정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서가 임신했다고? 그럼 내 아이란 말이야? 네가 직접 물어봐. 난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지훈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서가 임신한 채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은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은서는 안정적으로 새 직장에 적응했고 배도 제법 불러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은서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성별도 확인됐는데 딸이네요. 은서는 초음파 화면 속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심장이 팡팡 뛰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병원을 나서는데 입구에서 누군가 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수개월 만에 본 그는 더욱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간절했죠. 은서야, 어떻게 여기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훈은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 아이, 맞지?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짐이라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짐이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서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지훈 씨,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안 일어나. 은서가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정숙 여사였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오만했던 표정 대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서는 깜짝 놀랐어요. 박정숙 여사가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르다니. 지훈이가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도 이혼하겠다고 하시고 다 내가 잘못했어요. 박정숙 여사가 은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몰라봤어요. 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고 독선적이던 박정숙 여사가 사과를 하다니.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알아요. 당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우리 지훈이를 받아주세요. 그 아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어머니가 은서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은서야, 가족이란 게 원래 상처도 주고 화해도 하는 거란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야. 은서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변함없는 사랑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다시는 날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 놓지 않아. 너와 우리 아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은서는 천천히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서자 은서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은서야. 정말 고마워. 박정숙 여사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년 후 은서는 두 딸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1년 만에 둘째까지 낳았죠. 지훈은 검사직을 그만두고 작은 로펌을 열었어요.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변호를 하겠다는 뜻에서였죠. 틈틈이 시나리오도 쓰며
오래된 꿈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모 할머니 언제 와요? 큰딸 서연이가 물었어요.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은서의 부모님,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까지. 곧 오실 거야. 아빠한테 가서 동생이랑 놀고 있어. 박정숙 여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손녀들을 끔찍이 아끼고 은서도 진심으로 며느리로 대했죠. 물론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가족이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막내가 또 기저귀 갈아달래.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서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거실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창밖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은서는 문득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기뻐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누나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은호야, 누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은서는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